태양계 9번째가 뭐죠? 원래 명왕성이었죠. 이었죠. 예. 그랬다가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공석으로 두면 될 텐데 이 9번째 행성을 찾는 게 천문학계에 굉장히 큰 숙제 같은 겁니까? 떡밥이죠, 떡밥.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행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막연한 기대를 걸고 굉장히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태양계 진정한 최후 행성을 찾아서 열심히 지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수만 광년 떨어진 별들도 맨날 뭐 그 별의 성분이 뭘로 돼 있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태양계 아니면 사실 진짜 가까운 집 아니에요? 그거를 못 찾는다는 건 사실 이거 좀 약간 사기. 아, 이게 정말 더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보기에는 너무 어둡고 너무 멀어요. 딱 애매한 거리에 있는 친구인 거죠. 차라리 더 가까우면 네. 우리가 목성, 토성 보듯이 좀 더 편안하게 태양빛을 더 잘 반사할 테니까 뚜렷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친구들은 거기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을 보더라도 너무 어둡고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천왕성 잘 안 보여요? 천왕성 정도는 이제 맨눈으로는 안 보이고 망원경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죠. 보이잖아요. 네. 망원경으로 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게요. 빛의 밝기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의 반비례해서 어두워지거든요. 특히나 행성은 직접 빛나는 게 아니라 반사광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의 효과가 들어가요. 일단 첫 번째, 행성이 받는 태양빛도 그 먼 거리에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해서 일단 1차로 어두워지고 그렇게 반사된 빛이 또 지구에 날아오면 또 그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어두워지니까 네. 결국에 두 번씩이나 밝기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태양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겉보기 등급은 엄청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비싼 망원경을 또 쏘아 올려야겠군요. 돈 달란 얘기지? 비싼 망원경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베라 루빈 망원경처럼 뭐 8m, 10m급의 망원경들이 열심히 탐색을 하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새로운 망원경들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관측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아니 있죠. 뭐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뭐 최근에 무슨 사하라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그 9번째 행성에 대한 강력한 뭐 증거 같은 게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약간의 논리적 점프가 조금 필요하긴 해요. 또 떡밥이죠?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있어요 그런 측면이? 아, 사실 대부분의 과학의 역사가 보면 떡밥이었어요. 떡밥이었죠. 떡밥의 역사다. 떡밥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없는 걸로 밝혀지는 것도 있고 진짜 그게 있는 것도 맞았던 있고.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허무맹랑한 떡밥이진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건데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계 9번째 행성이 또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계 외곽에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천체들의 궤도 분포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뭔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그럼 이 비대칭은 사실 랜덤하게 궤도가 분포한다고 했을 때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역학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니까요. 아 고르게 있었어야 네. 될 텐데. 그쵸. 그러면 이 궤도가 쏠려있지 않은 반대쪽에 뭔가 묵직한 행성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그래서 거고요. 균형을 서로 맞추고 있다? 그쵸.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이 9번째 행성을 또 생각하게 만든 첫 번째 계기였고 조만한 행성 같은 것들이 이제 큰 타원을 궤도를 그리며 가고 있는데 네. 그게 영 이상하니까 반대쪽에 좀 묵직한 애 하나가 있어야 이제 저렇게 균형을 좀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우리 균형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천체가 분포한다고 했을 때 우연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몇 %일까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0.3%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연은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다. 뭔가 역학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그 일대를 교통 정리를 했어야만 이게 설명 가능하다가 더 그 궤도에 있는 네. 점점다리 애들 반대쪽을 잘 관찰하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태양이 있고 네. 근데 먼 궤도에 도는 천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일부에 부서진 애들이 있으면 그 반대쪽에 무엇이 있을 거란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구는 어쨌든 큰 거 하나 있고 반대쪽에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논리냐면 이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아, 그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김범주 교수님 겁니다. 네, 태양이 있어요. 먹은직스러운 태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천체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도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찌그러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궤도는 쏠릴 수 있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묵직한 애가 없다면 그냥 랜덤하게 사방으로 흩어진 타원 궤도가 막 다양하게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묵직한 애가 있다고 하면 얘네가 이 근처를 다가올 때 얘네의 궤도가 영향을 받겠죠. 아, 예, 예.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 궤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날아가던지 잡아먹히던지 해서 이쪽으로 원일점이 쏠려 있는 친구들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하는 거죠. 유독 여기에서만 자꾸 발견되니까 아직은 물론 이게 관측적인 바이어스인지 실제 여기에 정말 많이 있는 건지는 알긴 어렵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궤도 분포만 보면 여기에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좋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잘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거리가 멀면 얘네들은 너무 느리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 뭔가 행성이네? 라는 걸 알려면 배경별에 대해서 얘는 움직이는 게 보여야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얘가 찔끔찔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면 10년, 20년 관측해봤자 이게 고정된 별인지 움직이는 천체인지를 알기가 어렵겠죠. 시차로 보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텐데. 그렇게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로 관측을 하는 거니까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이제 가끔 운이 좋아서 느리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 무언가가 배경별을 싹 가리고 지나가는 그쵸. 엄폐가 만약에 벌어지면 그때 아는구나. 그때 배경별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운 좋게 발견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전히 9번째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런 궤도 역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네. 정말 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질문이 또 따라오는 거죠. 얘는 원래부터 여기 살았을까? 아니면 얘도 궤도가 더 작았는데 어떤 목성과 토성과의 힘싸움에 밀려서 이쪽으로 쫓겨난 걸까? 이제 이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쫓겨나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멀리 이사를 갔다면 당연히 태양계 안쪽에 있던 주변 다른 천체들에도 해코지를 하고 갔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지구뿐 아니라 또 주변의 여러 소행성들 또 원래 있었던 원시 행성들 이런 것들도 궤도가 막 뒤바뀌었을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이번에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게 왜 조금 주목을 받았냐면 이제 여기에서 아주 높은 압력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단사휘석이라고 하는 그 광물이 나왔어요. CPX? 네네. 이게 원래는 이게 소행성 운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커봤자 한 200km, 3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행성의 성분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잘 분석하니까 아주 높은 압력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광물도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태양계에 생각보다 지구 이상으로 아주 무거운 암석 행성들이 되게 많았던 거 아니야? 과거에. 그쵸. 이것도 그냥 작은 소행성, 모태 소행성에서 나온 조각이 아니라 원래 달, 지구 정도로 컸던 암석 행성에서 뜯어져 나온 돌멩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분들은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태양계에 엄청나게 많은 궤도가 비슷한 행성체들이 많았다는 증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9번째 행성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 미지의 행성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에 흐트러 놓았던 간접적인 증거 아니냐라고 이제 약간의 점프가 있는 거죠. 네네네. 지금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요 친구들은 원래 태양 있을 때부터 그 순서에 아니면 원래 한 2번째 줄 있다가 한 5번째 줄 간 애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재미있는 질문인데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에 따르면 원래 태양계는 지금과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 일단 첫 번째 행성끼리의 간격이 더 비좁았습니다. 지금은 수, 금, 치, 화, 목, 토, 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원래는 행성들이 더 다닥다닥 좁은 범위 안에 몰려서 태어났어요. 또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원래는 수, 금, 지와 목, 토, 해천 천왕성과 해왕성이 뒤바뀌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 그걸?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간접적인 징후로 알 수 있는데 일단 하나는 행성의 질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정말 투박하게 생각하면 행성을 만들 때 이왕이면 재료가 많은 내부에서 더 큰 행성을 만들 수가 있고 재료가 점점 외부로 가면 바닥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행성의 사이즈는 좀 더 작아지는 게 원래 트렌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 행성의 질량을 보면 목, 토, 천, 해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왕성보다 천왕성이 더 작아요. 뒤집어져 있는 거죠. 질량 순서가 1차적으로. 뭔가 좀 순서에 어긋난다라는 징후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태양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되게 정교하게 만든 아주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이게 그 프랑스 니스에서 만든 모델이어서 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분석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천왕성과 해왕성이 서로 궤도가 뒤바뀝니다. 순서가.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 초기에는 행성들이 더 바짝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접하게 지나가는 애들끼리 주고받는 중력의 효과가 더 컸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원래 목성, 토성, 그리고 해왕성, 천왕성이었다고 하면 원래 더 안쪽에 있는 해왕성이 목성과 토성으로부터 받는 중력 효과가 더 컸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살고 있던 안쪽 궤도에서 자꾸 목성, 토성이 발맞춰서 지나갈 때마다 속도가 자꾸 빨라지면서 궤도가 더 뻥튀기 되는 거예요. 반면에 원래 더 바깥에 있었던 애는 상대적으로 애초에 받는 효과가 좀 덜 했을 테니까 쫓겨나는 정도가 좀 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보이저 스윙 바이 같은 거예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다른 요소 얘가 끌어잡아. 과거에는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가 뭐 1대2 이렇게 깔끔하게 공명이었어요. 목성과 토성이 서로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위치를 지나가니까 목성과 토성이 같은 지점을 지날 때마다 이 옆에 있는 행성들은 두 행성이 자꾸 끌어당기니까 속도가 더 가속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약간 우리가 조카들 근에 박자 맞춰서 밀어주면 더 그 진폭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도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느 정도 질량이 있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목성하고 토성은 속도가 줄어서 궤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목성과 토성 너무 크니까? 그쵸, 너무 크고 그리고 서로 또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점점 펑퍼짐해집니다. 그 아까 운석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휘석이라는 광물은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굉장히 초기에 정출이 되는 광물이고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현무암 안에 굉장히 흔한 광물이긴 하거든요. 그 말은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형 행성, 심지어 달 이런 곳에서 기원된 물질이라면 휘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운석이 미지의 무언가에서 온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이 달이나 화성이나 어떤 캔디데이트 중에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 운석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도 논문을 이제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제가 보면은 뭐 앵그라이트? 라는 광물도 나오고 화성이랑 다른 애들이랑 좀 성분이 다른 함량이 다른 성분들이 좀 나와서 이게 알고 있는 기원으로는 보기 어려운데 고압의 환경에서만 재현되는 광물들이 일부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행성체까지 나아갔던 걸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반대쪽에 뭔가가 미지에 우리가 찾지 못한 행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진 어떤 궤도를 설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9번째 행성. 없는 상태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9번째 행성이 아니라고 하면 태양계 바깥에서 요인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수만 년 전에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던 어떤 다른 별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게 숄츠의 별이라고 해서 SF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별인데 이게 수만 년 전에 오르트 구름, 그러니까 태양계 가장자리 해성 구름들 있잖아요. 그 근처를 거의 닿을락말락 지나갔던 걸로 보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 근처를 지나갈 때 태양계 외곽 천체들의 궤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다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여전히 9번째 행성은 떡밥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9번째 행성이 궁극적으로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떡밥이어서 기원과 관련된? 계속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 멤버가 딱 8번째에서 끝나면 지금 알고 있는 애들만 가지고 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소행성 정도도 아니고 뭔가 묵직한 해왕성 정도 되는 무언가가 추가되면 지금까지의 계산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계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물질이 모여서 행성체가 만들어진 건지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 9번째 행성이 날아가는 와중에 또 테이아를 건드려서 지구에 달을 만들고 떠난 건 아닌지 뭐 온갖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이 천문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학문으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태양계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유럽의 왕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세기 후반에 스웨덴의 오스카. 뭐 이 사람이 하여튼간 무슨 문제를 냈는데 천문학자들한테 우리 태양계는 계속 안정하냐? 계속 영구적으로 이렇게 주기가 정말 잘 맞게 잘 돌아가냐? 정말 그게 무서워서 태양계가 붕괴할까봐 정말. 무서워서 우리가 믿고 살아도 되는 거야? 그때까지 이미 뉴턴 역학이 잘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거 계산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지만 뭐에 촉발이 됐냐면은 요즘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동력학계의 안정성에 대한 이론의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 수학적으로 분석했던 분이 뭐 푸엔카레 같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은 러시아의 수학자인 리아프노프라는 분이 있어요. 네. 리아프노프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든 주기성이 있는 동력학 시스템이라면 이 시스템이 안정할지 불안정할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든 거예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리아프노프 이 지수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 시점이 불안정해지는 시점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얘기했고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계산해봤는데 이걸 태양계에 적용해봤어요. 했더니 태양계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더라. 그렇게 안정하지 않아. 물론 당장 망한다는 건 아니고 한 900만 년에서 한 1200만 년 정도면은 이게 바뀔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다가 뭐 아까 우리 우주먼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운이 안 좋았다. 쓱 지나가다 뭔가 건드렸다. 그러면은 진짜 튕겨 나갈 수 있는데 그럼 유랑 주고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다가 근데 900만 년이라고 하면 되게 타임 스케일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태양계 엄청 짧은 나이가 거예요. 엄청 짧은 50억 거예요. 살씩이나 되니까 이 논쟁이 계속 진행되다가 불안정하다는 거는 다들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리아프노프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이제 900만 년부터 얘기가 되다가 몇 년 전에 합의된 거는 안심해도 된대요. 괜찮다. 50억 년 정도. 50억 년다. 그래서 그 전에 태양이 문제다. 오히려 태양이 문제다. 괜찮아요. 그거까지는 우리 몇만 년, 뭐 몇십만 년은 그냥 안전한 걸로 우리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세상에 참 이게 고정된 것은 없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